우리 아이들을 자신감과 행복으로 이끌 적성과 소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나만의 특별한 강점을 찾아주는 나들고 시쇼 김원호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진로 탐색, 30대 마음의 고민. 마지막 영상은 아이의 적성과 소질을 찾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앞비디오 영상 내용을 돌아보면 첫째, 진로 탐색은 직업으로 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고 소수 직업에 편중되어 결국 99% 루저가 되는 경쟁에 직면합니다. 또한 선택이 잘못됐을 때 되돌리기 어렵고 절망과 방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1등,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재능을 찾자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으로 아이의 행복을 원한다면 미술, 피아노, 과학 등 뭔가를 할 때 어떤 포인트에서 즐거워하고 상대적으로 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적성과 소질을 찾는 3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크게 보지 말고 작게 나눠서 볼 것, 최고를 찾지 말고 상대적 재능을 찾을 것, 부모가 아닌 스스로 메타인지를 익히도록 질문할 것입니다. 크게 보지 말고 작게 나눠서 볼 것. 그림이나 공부, 체육 같은 큰 단위로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경우 무엇을 그릴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드로잉, 수채화 등 표현 수단을 결정한 후 구도를 잡고 스케치와 채색, 마무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하죠. 이처럼 그림이라고 하는 큰 단위가 아니라 세부 과정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림으로 크게 보게 되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따라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 순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미래 직업을 화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나눠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특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순위 대신 즐거움과 재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최고가 아닌 상대적 재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정에서의 아이의 재능, 소질을 찾으려 했는데 그것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일주일간 아이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종이집 만들기, 물고기 밥 주기, 수학 문제 풀이, 아빠와 책 읽기 등 관찰을 하고 대화도 했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통 포인트를 못 잡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능에 관한 엄마의 한 가지 판단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란 누가 봐도 영재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두드러진 특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재능을 어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이후에 10년 또는 인생을 걸쳐서 집중하고 발전시킬 적성과 재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부의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팁은 이 과정의 최종 목표, 즉 스스로 메타인지를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왜 잘하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관찰과 대화의 2가지입니다. 관찰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그리고 상대적 재능이 보이는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대화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고 즐거움과 노하우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관찰이나 질문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직업 말고 적성과 소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미술, 피아노, 수학처럼 크게 보지 말고 그것을 하는 과정을 작게 나눠서 봐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최고가 아닌 아이 내에서의 상대적 재능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의 끝은 스스로 메타인지를 익히도록 질문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싶다면 세부 과정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간 관심과 칭찬을 표현하세요.
지금까지 나주코 C숍 김원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